오늘 할 이야기는 노후에 찾아오는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순간이 더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 할 이야기는 여러분이 늘 곁에 두고 살아왔지만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진짜 건강의 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좀 편해져야 할 나이인데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고 어깨도 자꾸 처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는 그 순간.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75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질병이나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틈에서 조용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쌓아온 건강과 인간관계, 그리고 마음까지 서서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오래전 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분은 75세였고 혼자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당뇨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었고 겉보기엔 너무도 건강해 보였죠. 그런데 자꾸 다리에 힘이 없고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잘 안 온다며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저도 단순한 노화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분의 생활이었어요. 하루 종일 혼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TV만 켜두고 누워 계시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아침엔 이불을 개는 대신 그대로 다시 눕고 점심은 빵 한 조각으로 때우고 전화는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다리가 무겁고 머리도 멍하고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이대로 사라져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이 할머니의 사례는 겉으로는 질병이 없어 보였지만 실은 고립이라는 가장 무서운 적과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이 나이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자신을 점점 쓸모없다고 느끼게 되면 그게 곧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젊을 때는 괴롭지만 노년에는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노년에 찾아오는 건강의 무너짐이 혼자라는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걸 정확히 꿰뚫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너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처럼 건강을 해치는 적이 단지 몸 안의 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함께 살펴볼 5가지의 이유는 75세 이후 건강이 왜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게 도와줄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나이면 다들 아프다고.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늙어서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을 방치하고 관계를 끊고 움직임을 멈췄기 때문에 몸이 따라 아픈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혹시 본인도 그런 조짐을 느끼고 있다면 또는 부모님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면 오늘 방송이 큰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늙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75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유, 사람들과의 단절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핑계로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날이 추워서, 몸이 좀 안 좋아서, 가는 길이 멀어서. 그렇게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게 되죠. 처음에는 편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안 만나도 괜찮다. 혼자가 더 좋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길어지면 점점 이상한 무게감이 따라붙습니다. 눈은 멀쩡한데 TV 자막이 눈에 안 들어오고, 입은 멀쩡한데 누군가와 말을 하고 나면 숨이 가빠지고 어색해집니다. 단절이 시작되면 신체는 뇌부터 위축됩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생각은 굳고, 굳은 생각은 행동을 줄이며, 행동은 결국 몸의 기능을 무너뜨립니다. 한 번은 이런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75세 남성분이셨고 젊을 땐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참 많이 어울렸던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젠 쉬자 하며 처음으로 손에 공구 대신 리모컨을 쥐었죠. 처음엔 너무 좋았답니다. 아무도 안 불러도 안 찾아도
혼자 영화 보고, 산책하고 밥 먹고, 그게 오히려 평화로웠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3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심장이 자주 뛰고, 식욕이 없고, 몸은 괜찮은데 왠지 자꾸 불안하고 잠도 안 오는 상태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일상을 하루만 함께 지켜보고 바로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 하루 동안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도,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도 고개만 끄덕일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말로 생각을 정리하고, 말로 감정을 해소하며, 말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멈춘다는 건 신체와 뇌의 연결을 끊는 일과 같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서로의 고통을 나눌 때 비로소 인간다워진다고 했습니다. 단절은 단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버리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향한 무관심은 곧 스스로를 지우는 행위와 같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언어가 줄고, 언어가 줄면 감정이 사라지고, 감정이 사라지면 우울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은 몸의 모든 기능을 끌어내려 기억력, 소화력, 면역력까지 차례로 무너뜨립니다. 노년기의 우울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스스로가 빠르게 늙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며 진짜 병이 없어도 몸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진심 어린 대화를 누구와 나눠보셨나요? 며칠간 휴대폰 통화 목록을 들여다보신 적 있나요? 관계는 건강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인생의 뿌리입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산책, 시장 골목에서의 인사 한마디가 우리를 늙지 않게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백신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고립은 질병보다 빠르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걸 피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의사인 저보다 더 좋은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나이보다 강한 건강의 기반이 됩니다. 둘째, 건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입니다. 살아있긴 한데 사는 것 같지 않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약 챙기고 TV 켜고 누워있다가 또 밥 먹고 하루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몸을 혹사하지도 않는데 왠지 기운이 빠지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무릎도 자꾸 아프고 걸을 때마다 숨이 찹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진료실로 오신 78세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 장사를 하셨고 새벽 시장부터 밤까지 일하며 남편과 아이들 먹여 살린 분이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소파와 침대를 오가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몸을 쓴 게 너무 지겨워서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심정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쉼이 너무 길어졌다는 겁니다. 허리는 굽고 어깨는 내려앉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졌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해도 뇌, 심장, 폐 다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주머니의 건강을 무너뜨린 건 반복되는 움직이지 않는 일상이었죠. 몸은 쓰지 않으면 금방 녹슬고 근육은 자주 써줘야 혈액순환이 유지됩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걷기만 잘해도 수명을 몇 년은 더 늘릴 수 있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심장, 폐, 관절,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전신 건강의 종합활력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엔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진짜 무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게 몸에겐 가장 독한 독이 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의 하루 활동량과 치매 발병률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단 30분만 매일 산책을 해도 뇌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노년기에는 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듬이 중요합니다. 밤낮이 뒤바뀌고 밥 시간이 들쑥날쑥하고 걷는 시간 없이 앉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면 몸은 금방 신호를 보내옵니다.
관절 통증, 소화불량, 밤마다 자다 깨는 수면 장애까지 이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음에서 비롯됩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들은 적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할 일이 없어요. 굳이 밖에 나가서 뭐 할까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야 몸이 깨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당신이 나가야 세상이 당신을 기억합니다. 노년에는 무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똑같은 시간을 깨뜨리고 작은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마다 마실을 나가고 마당을 쓸고 시장까지 걸어가고 친구들과 공원에서 바람을 맞으며 웃는 시간.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자극하며 마음을 젊게 유지해줍니다. 운동은 단지 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주는 힘입니다. 동양고전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즉생, 정즉사.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 살기 위해 걷고 살기 위해 움직이고 살기 위해 매일 작은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몸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멈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도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내일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몸을 깨우고 일상을 깨워야 할 시간입니다. 셋째, 75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마음의 긴장이 풀려버리는 순간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많으면 그만큼 세상에 무뎌질 수도 있죠.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크게 놀라지 않고 화를 내는 대신 그래, 세상이 다 그렇지 뭐하며 무덤덤하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덤함이 자기 감정에조차 무관심해지는 지경에 이르면 그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한 76세 어르신이 진료실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외형은 정말 멀쩡했어요. 표정도 밝고 농담도 하시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을까요? 손주가 오면 웃긴 한데 그 웃음이 안에서 안 올라옵니다. 겉으로만 웃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여쭤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 켜놓고 아침 먹고 TV 보며 시간을 보내고 산책도 하신다고 했어요. 누가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마음이 아무 자극도 받지 못하고 매일 무감각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쓸수록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하고 기뻐도 슬퍼도 감탄하지 않게 되면 뇌는 감정의 회로를 꺼버립니다. 뇌가 감정을 쓰지 않으면 신경세포는 연결을 끊고 기억력은 줄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힘도 잃게 됩니다. 특히 남성 노인분들 중에는 오랜 세월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오신 경우가 많죠. 가정을 책임지느라 감정 표현보다 참고 견디는 걸 배워오셨던 분들. 그런데 그 참음이 이제는 삶에 대한 무관심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삶의 목적도 기쁨도 모두 잊히게 됩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감탄도 모두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타인과의 소통도 줄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무채색처럼 흐릿해지죠.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사랑하고 울고 웃는다고 했습니다. 사랑도 울음도 웃음도 다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 감정을 잃으면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감동한 일이 있었는가? 오늘 나는 정말 기뻤는가? 오늘 나는 슬퍼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다시 살아있는 온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감정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섬세하고 깊습니다. 그 섬세함을 너무 빨리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끔은 시 한 줄에 울컥하고 꽃잎 하나에 오래 눈을 멈추고 누군가의 따뜻한 인사에 가슴이 데일 듯이 아려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몸을 살립니다.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보다 이유 없이 웃게 만드는 감정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약입니다. 중국 고전 장자에선 삶은 마치 꿈을 꾸듯 가볍고 부드럽게 흘러가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으로는 그 흘러가는 삶에 몸을 실을 수 없습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건 의미입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지, 무엇에 감동하고 어떻게 하루를 느끼는지, 지금 여러분 마음엔 감정이 살아 숨쉬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히 움츠리고 있진 않나요? 감정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매일 조금씩 깨워줘야 합니다. 넷째, 75세 이후 건강을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는 수면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잠을 깊이 자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한밤중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이게 되죠. 그렇게 뒤척이다 보면 자정이 훌쩍 넘고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몸이 천근만근, 기운이 빠진 채로 의욕도 사라지고 말수도 줄어듭니다. 수면은 단순히 하룻밤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복구되고 뇌가 정리되며 감정이 안정되는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예전에 75세 남성 한 분이 자꾸 깜빡깜빡한다며 두려움에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기억력이 갑자기 줄고 사람 이름이 안 떠오르고 심지어 밥을 먹고도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치매 전조일까? 가족들도 걱정이 컸죠. 하지만 진단 결과는 치매가 아닌 만성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밤 2시까지 TV를 보고 아침 6시엔 자동으로 눈이 떠져 4시간 남짓한 수면을 매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뇌의 해마 부위, 즉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정확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면 중엔 뇌 속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청소되는데 그 청소 시간이 부족하면 뇌는 점점 피로에 쌓여 정상적인 사고를 멈추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예민해지고 마음이 쉽게 가라앉고 어느새 우울증 문턱까지 다다르게 되죠.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다 잠이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자연스러움입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잠을 잘 자는 어르신과 잠을 못 자는 어르신의 노후 건강 상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수면은 하루의 마침표이자 다음 날을 위한 준비의 시작입니다. 잠을 잘 자야 아침 기상 후 혈압이 안정되고 관절의 통증도 덜하며 소화 기능도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한 환자분께 TV는 잠 자기 1시간 전엔 끄세요. 휴대폰은 침대에 들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침대는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시며 웃으셨지만 2달 뒤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 선생님,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루가 달라지면 기분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노년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곧장 면역력이 떨어지고 통증에 예민해지며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슬람 철학자 이븐 시나는 건강의 반은 잘 자는 것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노년기에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몸이 아프게 되는 것. 그 간단한 진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꿈을 꾸시나요? 혹시 꿈을 꿨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수면 습관을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편안한 이불보다 편안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잠은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삶은 서서히 기울어집니다. 5째, 75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자신에 대한 돌봄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젠 내 몸 하나 건사하면 다행이지. 이런 말들 어쩌면 한 번쯤 입 밖에 꺼내보셨을 겁니다.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천천히 놓아버리는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를 끊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멈추는 순간 몸은 그 마음을 따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나는 이제 다 늙었는데 건강검진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바로 지금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79세 할머니 한 분이 딸의 등살에 못 이겨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어요. 괜히 귀찮게 왜 이런 거래? 하시면서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엔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초기 단계의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크게 절제하지 않고도 완치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제서야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그냥 어느 날 조용히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손녀 결혼식도 보고 사위가 하는 가게도 한번 가보고 그럴 수 있게 됐구나 싶어요. 자신을 돌보지 않겠다는 마음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안기게 됩니다. 몸을 챙기지 않는 건 몸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삶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 나이엔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아도 화장이 엉성해도 말투가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괜찮다는 말 속엔 자기 존중의 실종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는 겉모습에서 시작됩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깔끔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는 것, 그 모든 것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하루도 나에겐 소중한 시간이다. 이 신호를 받은 몸은 더 이상 늙는 걸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느 81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옷에 향수를 뿌리고 운동화를 반짝이게 닦은 뒤 동네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갑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향수를 뿌리면 내일도 이 향기를 맡고 싶어집니다. 그게 저를 살게 합니다. 존엄은 외모에서 시작되고 외모는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는 남 보이기 위해 자신을 가꾸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돌보는 겁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몸도 반응합니다. 무기력, 소화불량, 수면장애, 관절 통증, 이 모든 것이 실은 나를 향한 무관심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라는 말 대신 나는 아직 살아갈 날이 남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몸을 돌보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의무입니다. 그 돌봄이야말로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예의입니다. 공자는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한 시대를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여전히 누군가의 등불입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켜야 세상이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5가지 이유를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첫째, 사람들과의 단절.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는 그 고요함이 사실은 건강을 갉아먹는 침묵이었습니다. 둘째, 움직이지 않는 반복된 일상. 걸음을 멈춘다는 것은 삶의 리듬을 잃는 일과 같았습니다. 셋째, 감정을 무디게 방치하는 마음. 살아있는 마음을 닫아두는 순간 삶은 회색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넷째, 깊은 잠을 잃은 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몸과 마음이 함께 흐려졌습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태도. 이젠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버린 돌봄 없는 삶은 몸에게도 삶에게도 가장 큰 외면이었습니다. 75세 이후의 건강은 단순히 병의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하루를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것들이 건강이라는 나무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의 방송은 당신의 그 뿌리가 여전히 단단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살아있는 하루하루는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짧은 산책 한 걸음, 잠들기 전에 따뜻한 음악 한 곡, 아침에 나를 위해 빗는 머리 한 올. 그 작은 순간들이
당신의 삶을 다시 살게 합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면 몸도 따라 살아나고 몸이 살아있으면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지금 한 사람쯤 떠오르셨다면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안부가 그 사람의 하루를 살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요즘 가장 조심하고 있는 것, 당신이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것, 나누는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 켜졌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불빛이 아직 희미하다면 제가 매주 당신 곁에 조용히 와서 함께 불을 지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늙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익어가는 중입니다. 삶이 고요해질수록 더 따뜻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니라 당신의 다음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환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에 감사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오늘도 무사히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